북한 지배 계급 중에서도 가장 위에 위치해 있다는 김일성과 함께 빨치산 활동을 했었던 가문의 후예, 집안끼리도 친하다고 해서 부동의 권력을 누릴 것으로 불렸었던, 지목됐었던 최룡해에게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선아 기자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한 매체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리을설 빈소를 직접 조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을설 시신을 바라보면서 슬픈 표정을 짓는 김 제1위원장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부고가 난 직후 조화를 보내고 이튿날 바로 조문하는 등의 행보는 최근 북한의 원로예우 정책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조문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등 인민군 간부들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최룡해 당비서는 빠졌습니다. 장의원 명단에서 빠진 것은 여러 배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문까지 동행하지 않은 것을 보면 권력 핵심에서 밀려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최룡해가 김정은 제1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수행한 건 지난달 19일 모란봉악단과 청봉악단의 노동당 창건 기념공연 관람이 마지막입니다. 사흘 뒤 전국 도대항 군중체육대회 개막식에서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자격으로 연설했지만 이 자리에 김 제1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도대항 군중체육대회 15가 22일 수도 평양에서 개막됐습니다. 최룡해 동지가 개막사를 했습니다. 최룡해는 이후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매기양식장과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등 민생 현장을 방문할 때도 계속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간부들의 잦은 징계와 복권이 흔한 일이기는 하지만 국가장의위원 명단에서 빠졌다는 건 단순한 징계 차원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기존 전례를 비추어 봤을 때는 이례적이라고 보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때 김정은의 오른팔로 불리던 최룡해가 수행 명단에서 잇따라 누락되고 북한 권력 서열의 상징이라는 장의위원 명단에서도 빠지면서 신변 이상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이선아입니다. 네, 그러면 북한 권부 연구의 권위자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북한이 발표하는 국가장위원회 명단은 핵심 엘리트들의 직책 변동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네. 작년에 북한이 발표한 전병호 국가장위원회 명단만 하더라도 그 안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그룹, 북한군 3대 실세그룹,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그룹, 후보위원 그룹, 당중앙위원회 부장 그룹 등 북한의 중요 핵심 그룹별로 파워 엘리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에서 누가 빠졌다라는 것은 그 인물이 탈락했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건데, 이번에 리을설 국가장위원회 명단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내각 부총리, 당중앙위원회 부장 그룹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룡해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의 이름이 빠져 있어서 그가 최근에 해임되었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아,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북한이 아직 발표를 안 해서 우리가 100% 확실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신중한 측면이 있지만은, 네. 그러나 이제 과거 이제 전병호 국가장위원회 명단에 나온 인물들의 그 후 동향을 봐도 그것이 이제 당시의 파워 엘리트 동향을 매우 가장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명단에 빠졌다는 것이 지금 그 어떤 상태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까? 최룡해가 지금까지 북한의 각종 공식 행사에서 주석단 서열 6위를 차지했고, 예. 김정은 정권의 핵심 실세 중 하나로 이제 주목받아 왔기 때문에 그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그리고 비서직에서 해임되지 않고는 그의 이름이 그 국가장위원회 명단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왜 그럼 최룡해의 이름이 빠졌는가? 예. 이거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불경죄, 하나는 비리 연루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2012년에 리용호 총참모장이 갑자기 전격적으로 해임되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거는 리용호 총참모장이 김정은 앞에서 군부의 입장을 너무 강하게 세게 대변하다가 불경죄로 해임이 됐었고 예. 또 이제 그와 비슷한 사례로 하나 들 수가 있는 게 현영철 처형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네. 현영철 같은 경우에는 사석에서 김정은에 대해서 어린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서 어린 사람이 정치를 잘 못한다. 이렇게 이제 비하 발언한 것이 보고가 돼가지고 처형까지 이르렀는데 과거 뭐 고위 탈북자 면담을 해보면은 사석에서 하거나 술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보고가 돼가지고 숙청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과거에도 보면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최룡해가 사실은 처신을 비교적 그동안 그 북한 본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해 왔었던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경죄를 뭐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언동을 했을 가능성은 좀 낮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룡해가 작년만 하더라도 예. 이제 인민군 총정치국장직에서 건강 문제로 해임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하반기에 다시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과거 장성택이 맡았던 직책도 맡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참 뭐 속된 말로 잘 나가다가 이제 올해 위원으로 다시 강등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였냐면은 최룡해가 당 중앙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되고 나서 너무 이제 좀 자신의 지위에 그 자만을 해서 다른 간부들을 좀 비판하고 비난하다가 그것이 이제 지도부 내에서 갈등을 일으켜서 뭐 위원으로 강등되었다는 거고 최룡해가 과거에도 보면은 좀 거만하고 오만한 그런 좀 행동을 했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요. 그때처럼 잠깐 뭐 물러났다가 다시 또 그 일선에 복귀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과거 최룡해가 뭐 청년동맹 제1비서직에서 이제 해임될 때 북한이 당시 신상 문제 뭐 이제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이제 해임됐다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만에 복귀를 했었죠. 만약 최룡해가 뭐 처형이 된 게 아니라면은 뭐 수년 후에 다시 복귀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정확한 이유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정부 당국에서 파악을 할 텐데 만약 이게 어떤 불경죄와 관련된 것이라면은 다시 복귀되기 어려울 거고요. 네네. 옛날에 청년동맹 비서에 해임됐을 때는 당시 좀 비리 문제하고 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안으로 이제 최룡해가 해임되느냐에 따라 그가 복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성장 실장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